요번에 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환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만 했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여기에서 삼위 태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삼위 태백을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와서 환웅이 나라를 세웠다. 신시를 세웠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태백산하고 백두산은 엄연히 틀리죠. 그리고 태백산이 어딘가를 알려면은 삼위산을 살펴봐야 돼요. 삼위산과 태백산 사이의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다면은 삼위산이 어디 있는 줄 알아봐야지. 근데 삼위산은 어디냐? 진짜 여기에 중국의 감숙성 여기에 삼위산이 있는데 이 삼위산이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의 도낭석굴이 있는데 도낭석굴은 지금도 여기가 패족들이 많은 이슬람족이 많은 그다음에 신강 위구르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도 실크로드를 가는 그런 출발 지역이 이 지역인데 그 삼위산에서부터 이 삼위산이 바로 중국에서도 최고 서쪽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최고 서쪽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서쪽에 있었고 그 삼위산에서부터 황하강이 내려옵니다. 이 황하강이 내려오는데 태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백두산보다 한 1000m 정도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태백산에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은 천수라고 하는 지금의 시가 있는데 이 천수라고 하는 지역이 태호 복비씨가 태어난 데예요. 그 다음에 보계는 어디냐? 보계는 염제 신농시에 사당이 있고 염제 사당이 모셔져 있는 데예요. 그러면 이 태백산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거기에 어떤 강을 끼고 큰 강을 끼고 있어서 어떤 마을을 만들 수 있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백두산 주위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보계시만 해도 지금 인구가 350만이 여기서 조금 옆에 가면 서안이라고 있어요. 서안은 진시황의 무덤이 되고 그게 병마경 아시죠? 서안은 인구가 얼마냐면 1000만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황흥이 내려온 것은 백두산이 아니고 태백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신화에서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인데 사모력기나 오은영 이 신화 속에서 방고가 천하를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방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흑룡강성의 지도에 중국 지도 흑룡강성이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 부여에서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흑룡강이 어디냐면 바이칼 호수 몽골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이 있는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 이 흑룡강 처음에 방고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방고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어떤 남방민족의 시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그림에서 보면은 뭘 안고 있습니까? 태극을 안고 있죠.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 왜 중국의 시조인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안고 있습니까? 근데 또 밑에 보면은 이 방고가 태호 복켓이
또 여호와씨 이 두 사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복기도 여호와도 이 반고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태극기가 몽골에서도 태극을 쓰고 있어요. 자기 나라 국기로. 이쪽에는 티베트기인데 티베트기에 밑에 보면은 태극이 있죠. 그래서 태극이 짧은 역사 속에서 태극기가 나온 게 아니다. 이 반고에 대해서 저는 반고와 반홍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게 됐는데 이 반고의 반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옥편에서 찾아보니까 난진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또 난진환과 같은 글씨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반이라는 말과 환인, 환웅의 환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고를 다른 말로 하면 환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고를 다른 신화에서는 반호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반호의 호자를 보면은 이 호자는 동이족의 이를 가리키는 큰 활과 큰 대자와 발궁자를 포함하고 있는 옛날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는 중국인이 아니고 동이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동이족이면서 반고가 흑룡강성이 있다가 중국 땅으로 옮겨간 거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최무장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저기 시베리아 바이칼호 있는 데서 쭉 신석기 시대 때 내려오다가 한 줄기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한 줄기는 중국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고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이 바이칼호 있는데 흑룡강성 있는데 거기 있다가 중국 쪽으로 간 사람이 되죠. 반고를 후한선 남만전에서는 반도라고 하고 중국 남만인의 시조라고 하는데 동이족인 은나라 상제, 은나라에서 최고 조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국이. 근데 제국의 개라고 나와요. 반고를. 근데 이 제국의 나라에 저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국이 천하의 명을 내려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명을 내려가지고 이 종국의 방왕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제국의 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방왕의 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야 이게 꿈을 세워서 한 건 좋은데 공주하고 이게 개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못 시키겠다 하니까 공주가 약속인데 제왕의 약속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개가 반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종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속에 들어갔는데 공주가 궁금해가지고 미리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답 말고 아래는 사람인데 얼굴은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신화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 부분이 만일에 제국이 은민족의 최고의 상계 그분이 환인이었다 하면은 환호는 뭐가 됩니까? 환웅이 되는 거예요. 공주는 뭐냐면 웅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웅녀가 곰이 사람이 된 거나 개가 사람이 된 거나 이게 바꾸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반고가 그냥 개가 아니라
그 부여에서는 말이죠. 우리나라 부여에서는 그 이제 그 오가라고 해가지고 말 5가지 가축, 개, 말, 양, 돼지 이런 가축들을 그 벼슬자리에 채고 우두머리에 이름으로 세웠었어요. 부여에서는 그 유목민족의 특징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이게 나중에 어떤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는 경부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후에 신유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그게 파견을 갔는데 가보니까 나라 이름이 왈개, 경부락, 탁계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견이는 뭐냐? 개견자란 말이에요. 나라 이름 자체도 견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람들은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는 어떤 사람이냐? 환희시대에 어떤 견부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갔는데 진선체도 통감에서는 반고 선생이 인왕때에 있었다. 그는 신경 12부를 가지고 동굴에서 나왔다. 태평무의지도로서 사람으로 변했다. 네?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반고 선생 제1왕시 출동 신경 12부 하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태평무의지도를 행했다. 이런 사람 분이 반고라고 하는 거예요. 반고가 그냥 개라는 게 개가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이 환단고기가 에서 환웅의 세가를 1500년이 넘게 보고 있어요. 근데 18대 환웅까지로 있었다고 하는데 1500년 동안에 18명밖에 환웅이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전체 이름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일부분만 나온 거죠. 일부분에 부분만 전해진 것인데,